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44살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가셨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더 드센 성격에 먹는 거는 또 엄청 잘 드셔서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밥을 먹으면 대야에다가 드셔요. 집에 있는 쇠로 된 납작하고 넓은 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국그릇도 아니고 그 큰 대야 같은 볼에다가요. 한 끼에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의 3-4배 양을 먹고 또 반찬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일주일치 반찬을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네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제가 동네 반찬 가게에서 꽃게 양념무침을 사서 따로 참기름이랑 고춧가루 추가해서 간을 조금 더해서 내놓은 적이 있어요. 시누랑 시어머니가 그게 입에 맞으셨는지 너무 맛있다고 다음 주까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식성을 아니까 큰 마음 먹고 시댁에 가기 3일 전에 15만원어치 양념 꽃게를 주문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냥 이번에 좀 원 없이 드시라고 가져갔지요. 양념도 넉넉하게 달라고 특별히 주문해서 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꽃게가 비싸다고 해도 15만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만원어치만 사도 우리 가족이 일주일을 두고 먹는데 15만원어치 꽃게를 사간 그날에 시어머니와 시누는 하루 날 잡고 그걸 다 드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손에 양념 꽃게가 들은 검정색 봉지를 들고 시댁에 도착하니까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검정색 봉다리만 홀라당 가지고 식탁으로 가시더라고요. 손도 안 씻고 봉지를 쭉 찢어서 그 자리에서 절반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봉지에 있는 양념을 쭉쭉 짜서 겉절이 담글 때나 쓰는 연두색 대야를 가져와서 밥을 비벼 드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걸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은 인상을 쓰면서 며느리 왔는데 좀 자제 좀 하라면서 끌끌 혀를 찼고요. 사실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 그런 모습을 약간 반포기하신 상태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키가 작고 살이 통통하게 찐 반면 시아버님은 키가 188에 굉장히 마른 체형이거든요. 남편도 아버님을 닮아서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이고요. 남편과 아버님 둘 다 식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머님과 시누이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남편이 형이 한 명 있어요. 장가를 가셔서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7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신이셔서 시댁에서 크게 상 차려놓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회를 좋아하셔서 회를 위주로 하고 어린 애들은 회를 못 먹으니까 애들 따로 먹으라고 치킨 텐더랑 피자 몇 조각을 따로 준비해뒀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애들 먹으라고 준비한 걸 애들 입도 안 댔는데 기를 쓰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린 겁니다. 옆에서 정빈이가 그만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팔뚝을 막 잡아당겼는데도 그냥 뭐에 홀린 듯이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한 입도 못 먹고 다 먹어버린 빈 그릇을 보며 정빈이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아버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 식성 때문에 정을 떼버린 것 같았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밥을 많이 먹던 말던 제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죠. 그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몸매가 날씬하거나 조금 마르면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위로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언니가 취미로 필라테스를 하다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은 구민센터에서 강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의 권유로 필라테스를 배워서 어느 정도 몸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필라테스로 제가 다리살이랑 뱃살을 많이 뺐거든요. 살을 빼고 시댁에 가니 신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면서 뺐어요. 자세 교정도 되고 군살도 빠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참에 어머님이랑 한번 필라테스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서 핸드폰으로 한참을 찾아보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필라테스 한다고 말을 한 이후로 저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걸더니 집에 갈 때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들렸는데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필라테스인가 뭔가 해서 그렇게 몸이 빼쩍 꼬라 말랐냐고 하시더라고요. 당황해서 네? 라고 하니까 너는 가슴도 없고 골반도 없고 나는 그런 몸매 줘도 안 갖는다. 볼품없어서 돈 주고 운동을 왜 하니? 밖에 나가서 걷거나 산을 가지. 겁먹들어서 빼쩍 꼬른 몸 만들어주는 운동이나 배우고 참 말세다 말세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화가 나셔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며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속으로 부러워서 그러시는가 그냥 무시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슬슬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던 참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살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찌더라고요. 막달에는 88kg까지 쪘습니다. 벌겋게 살이 다 트고 아이 낳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래 몸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는 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이 낳고도 딱 10kg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몸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속상해하는데 시모랑 신우는 말랐을 때는 말랐다고 뭐라고 하더니 살찌니까 또 살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살 언제 다 뺄 거냐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아무 말 안 해도 속상한데 시모랑 신우이가 그런 말 하니까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지고 우울한 감정도 더 심해져서 옆에서 보다 못한 언니가 일 끝나고 저와 함께 운동을 같이 해주었어요.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운동도 하면서 점심은 기본으로 미역국에 나머지 반찬들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녁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곤약으로 요리한 것들 그리고 배고프거나 허기질 때 남편이 사준 곤약 젤리를 먹으면서 6개월 동안 49kg까지 뺐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마음 약해질까봐 일부러 신우랑 시모도 안 만나고 언니랑 남편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면서 멘탈 관리도 했지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래 몸으로 회복을 했어요. 자신감도 덩달아 붙고 있던 어느 날 신우랑 시모가 옛날에 가져온 양념 꽃게가 너무 먹고 싶다면서 돈 줄 테니 10만 원어치만 사다 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 낳은 며느리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며 남편 통해서 꽃게 사서 보낸다고 했지요. 원래 남편 시켜서 꽃게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가서 나 살 빠진 모습도 보여줄 겸 오랜만에 외출도 하자 해서 저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살 빠진 제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랑 신우이가 입을 쩍 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고 오니 약간 뭐랄까 불안감, 초조함, 부러운 감정이 들었나 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뺀 거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시모도 그동안 살 뺀다고 한의원에 가서 살 빠지는 약에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약품들이면 뭐며 쓴 돈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기분을 숨기고 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했다고 말했지요. 배고플 때마다 곤약 젤리 먹으면서 미역으로 영양 보충하면서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알겠다면서 바로 핸드폰을 찾더니 곤약이랑 미역을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신경 안 쓰고 꽃게 갖다 주고 바로 애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나? 갑자기 남편이 큰일 났다면서 시모랑 신우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본인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아버님이 전화와서 신우랑 시모가 갑자기 계속 토하고 배를 잡고 쓰러지길래 119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옷 입고 병원에 차 타고 호다닥 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알려준 그 식단 관리, 그거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관리했다고 한 제 말만 듣고는 곤약이랑 생미역을 우걱우걱 씹어먹으면서 밥 대신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로는 마른 미역에 설탕 뿌려서 다시마 튀김 먹듯이 먹었다고 하네요. 곤약도 그거를 평소에 밥 드시는 양만큼 먹어서
그렇게 탈이 난 거였고요. 제가 말한 식단 조절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미역국으로 몸 영양소 보충하고 틈틈이 배고플 때마다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곤약 젤리를 먹은 건데 그걸 분수도 없이 그렇게 먹었으니 배에서 곤약이랑 미역이 다 불어서 식도로 역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곤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렇게 과하게 먹을 경우 소화가 안 돼서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미역을 그 마른 걸 우걱우걱 씹어 먹었으니 뱃속에서 그게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나요? 통통 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시모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신우는 다행히 3일째 위장에서 소화가 되었네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 얼굴 보기 창피하다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고 신우는 저 보더니 펑펑 울면서 자기도 살 빼고 싶었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이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돌림도 받고 해서 스트레스로 더 먹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머님 집안이 살이 잘 찌는, 잘 먹고 그만큼 살도 많이 찌는 그런 집안인가 봐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작심삼일이라고. 제가 살 뺀 거 보고 자극받아서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급실까지 와서 자기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왜 신우랑 시모가 저한테 그렇게 모진 말로 저를 깎아내린지 알겠더라고요. 참 속사정을 들으니 어른이지만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실을 저희 언니한테 말하고 언니가 신우와 시모를 위한 식단을 짜주고 시댁 근처에 언니 지인이 아시는 트레이너 분에게 연결시켜 주었네요. 신우랑 시모는 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천천히 살을 빼고 있어요. 응급실을 갔다 온 계기로 신우의 속마음도 듣고 시모도 제가 살 빼는 걸 도와준다는 말에 감동받았는지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응급실을 계기로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기에 시모랑 신우 끝까지 도와줄 예정입니다. 차마 속 사정까지 다 이야기한 사람을 내팽겨 칠 수는 없으니요. 오히려 저도 시댁과 사이가 좋아지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전 저녁 차리러 가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정말 훈훈하네요. 사실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참고 온전히 본인과의 싸움에서 길면 몇 년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니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사연자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사연자분도 시모와 신우의 속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사연자분과 시모, 신우분도 전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전드 식구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레전드 사연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